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연일 전 세계 언론을 휩쓸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을 콕콕 짚어 공격하는 전대미문의 공격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산업에서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오히려 그 일가 가족들이 애용하고 좋아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공격하고 괴롭힌 적이 없기로도 유명해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심지어 이번 취임식을 계기로 뜻밖의 기회를 얻어 전 세계 외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는 곧바로 트럼프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의 심기를 거스르기도 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조차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명품차 제네시스는 트럼프와 그 가족들이 좋아하는 차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욕하고 보는 억가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일가족이 공군기를 탑승하는 자리 바로 앞에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SUV 메인 모델이 폭착되며 발생합니다. 로이터 통신 등 전 세계 외신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녀인 이방카와 그의 남편 제러드 쿠슈너가 워싱턴 DC로 향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바로 앞에 흰색 제네시스 SUV가 세워져 있다며 놀라운 일이다라는 긴급 속보를 타전합니다. 이 공군기는 주로 부통령과 퍼스트레이디가 이용하는 공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미국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해외 브랜드인 현대차를 세워둘 필요가 없다는 게 속보의 이유였는데요. 이 제네시스 차량은 그녀가 비행기에 오르는 내내 전 세계로 생중계됐죠. 뜻밖의 무료 광고 효과를 누린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 특히 한국이 잘 되는 건 못 봐주겠다는 듯 욕하는 억가들은 저것도 다 돈 주고 한 거 아니냐라거나 운 좋게 얻어 걸렸네 라며 조롱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끝내주게 잘 나가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백만불 기부해서 차를 세워줬을 정도면 베트남이 현대차 잡겠다며 내놓았다가 폭망한 빈페스트, 중국은 이미 두 손 다 들고 덤비지도 못하는 비아디도 여러 대 세워뒀겠죠. 사실 제네시스 브랜드는 미국에서도 고급 차의 이미지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에서 얻고 있는 인기의 실체와 이에 대비되는 중국산 전기차의 현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일화 중심의 스토리로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과원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 자동차 회사는 미국 곳곳에서 여러모로 쓰이고 사랑받고 있는 대중적인 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저렴한 모델들부터 시작해 고급 승용차까지 전 지역, 전 연령, 전 계층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범위는 비단 민간에만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현대차 사랑은 군사 보안 영역에서도 포착됐는데요. 이미 몇 달 전 현대차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인 스팟이 트럼프 당선인 소유의 리조트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던 겁니다. 당시 로봇계 몸체에는 미국 비밀 경호국을 뜻하는 USSS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잡히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고급차로 인정받고 잘 나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골프 왕자 타이거 우즈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던 몇 년 전 수박색 제네시스 대형 SUV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차는 반파됐지만 타이거 우즈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나와서 머지않아 다시 경기를 치렀던 사실이 대서특필됐기 때문이죠.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겨우 팔다리 조금 골절이 있어서 금방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때도 현대차가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타이거 우즈에게 광고비 입금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대중에게 알려지는 모습이 많다는 것은 이제 미국인들이 일상 속에 우리 자동차 브랜드가 깊이 스며들었다는 방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건도 그렇고 타이거 우즈 때도 현대차는 이렇다 할 바이럴 마케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닌 이런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 자동차 브랜드는 이미 편의시설도 가득하면서 안전이 확보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겁니다. 실제로 한국 자동차는 별다른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에 가보면 제네시스는 물론이고 현대 기아차는 거의 10초에 한 대씩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완성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말 그대로 활활 날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간 소형 세단들 위주로 판매되던 차량들이 현재는 SUV 중심으로 다양한 차종들이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점도 통계로 확인됩니다. 그만큼 미국은 SUV 차량을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며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연비와 승차감이 좋아지고 디자인 역시 수려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세단이 아닌 SUV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상 최고의 한 해라고 불릴 정도로 2024년은 현대차에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판매법인 등에 따르면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는 월 평균 78,409대가 팔려 전년 대비 판매율이 117.3%나 뛰었는데요.
기아 역시 66,523대로 작년과 비교해 46.6%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 비결 중 하나는 바로 SUV입니다. 전체 차량의 65%에 달할 정도로 SUV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보도에 등장한 제네시스의 존재감은 이 모든 일에 축포를 터뜨리는 일이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위험은 있습니다. 당장 우리 땅에 전 세계에서 외면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보를 훔쳐갈 위험이 도사리는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 비아디가 상륙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한국 렌터카 업체 1위와 2위를 인수했으니 자연스럽게 이 중저가 중국 브랜드를 꽂아넣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한국 진출은 가볍게 봐서도 안 됩니다. 로봇 청소기 시장처럼 중국 브랜드라 해도 기술과 가격에 받쳐주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야금야금 소비를 늘려고 하는 모습이 관찰된 전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있듯 비아디는 속빈 강정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국 차는 공짜로 줘도 안 탄다는 인식은 물론이고 전 세계 1위 점유율, 현대는 물론이고 테슬라도 넘었다고 광고하던 비아디가 사실은 중국 내수 매출 인해 전술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것이며 이미 유럽 등 서양권 국가에서 값싼 맛에 타긴 하지만 품질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일단 화제몰이에는 성공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의 거부감은 적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선착순 1000명에게 다양한 혜택을 내걸었지만 첫 며칠 동안 계약되지 않은 차만 항구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토3는 불과 3,150만원에 불과해 그 자체로도 저렴한 차량으로 출시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비밀도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 아토3는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한 데다 한국에서 보조금까지 받아 더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현실과 너무 달랐습니다. 국내에서 받는 보조금이 2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최종 구입 비용이 기아의 EV3보다 최종 구입비가 비싼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물론 일부 지자체는 한국차와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집을 피우며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아토3가 실제 밝힌 것보다 주행거리가 짧고 LFP 배터리를 탑재해 다른 친환경 차량보다 환경성이나 효율 측면에서 떨어져 똑같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강한 여론의 반발에 막혀 철회하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미국 도람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에 대단한 관세 폭탄을 떠안기겠다는 경고를 날린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 경제를 살린다는 공산당식 논리로 전기차 사업에 지금까지 15년간 2,309억 달러, 즉 한국 돈으로 약 320조나 쏟아부을 정도로 국가 기간 산업으로 키워왔는데요. 이 금액은 숫자만 들어도 엄청나게 큰 규모지만 중국 전의 GDP로 보더라도 약 2%에 달할 정도로 중국 국방비보다 더 큰 금액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은 이런 지원이 불공정한 거래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전기차는 어떤 나라 브랜드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땅 파서 장사하는 나라도 아니고 왜 인류애를 생각하며 복지를 퍼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위험하고 한국에서 우리 혈세에 빨대를 꽂고 건보료와 실업급여를 쓸어가는 중국에게 왜 우리 자동차 산업 옆자리까지 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동시에 우리 자랑스러운 자동차 브랜드가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사실을 자축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